제가 부티비의 브라더로서 유튜버가 딱 된 것이 올해 2월달이었는데 부동산 좀 아는 브라더 앤디입니다.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정말 대단한 K 부동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규제가 있었죠. 그런데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규제를 하나를 뽑으라면 6.17 규제를 뽑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려는 수요를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매매의 유형을 보면 실거주하는 유형이 있고요. 임차인을 끼고 들어오는 갭 투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실거주는 정부가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갭 투자는 1주택을 구매하더라도 갭 투자는 약간의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게 정부였었어요. 갭 투자 차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걸죠. 대출을 받으면 등기 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이런 식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줍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전 주택을 규제 지역 내에서는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이 이전에는 주택 매매 사업자나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좀 혜택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제한도 생기죠.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제가 그 사업자가 아닌 게 다행이죠. 정부의 강한 규제가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는 시작이었다. 아파트 값을 보니까 정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 많이 올랐습니다. 3년 동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실행을 했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이 예고된부터 시장에서는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야, 소급표를 정말? 결과적으로 나오면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거기 살던 세입자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유리해졌어요, 상황이. 그러나 그 혜택을 보지 않는 집들은 임차 시장에 나올 때 가격이 정말 뻥튀기가 돼서 나옵니다. 어떤 단지의 30평대 강남권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가 9억 10억이야. 근데 똑같은 평형의 다른 집은 16억 17억이야. 계약갱신 청구권 쓴 데는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올리니까 과거랑 비슷하게 계약이 됐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더블 가까이 된 금액을 전세금으로 지불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렇게 전세값이 상승하고 막 하는 이후에 임대차 입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시키죠. 실거주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재건축 아파트 사놓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청약 열풍이 불면서 특공이라든지 일반 청약이든지 가장 확률을 높이려면 어디에 도전을 해야 됩니까? 당해 지역이죠. 당해 지역 거주 요건 2년. 그거 맞추려고 많은 수요층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쫙 들어왔어요. 인기 있는 지역일수록 전세 시장이 폭발을 합니다. 오히려 거기 살아야 될 사람이 밀려나면서 다른 동네로 가고 거기에 굳이 살 필요 없는 청약만을 위한 사람들이 글로 쫙 차게 되는 거죠. 과천에 청약이 끝나고 나서 한번 지금 휩쓸었죠. 과천이 몇 달 전에 휩쓴 다음에 세력이 빠져나가서 전세가도 좀 낮춰지고 있고 매매가도 좀 조정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거 기억이 나요. 그만큼 그 움직임이 컸다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내용이죠. 많은 기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2030 세대 영끌 패닉 바이, 그리고 영끌 신용 대출. 미친 듯이 집을 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봤을 때 단순하게 풍선 효과만 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분석해요. 정확한 풍선 효과는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전국에 벌어진 이 상황이 풍선 효과라는 단어는 약간 수정이 돼야 돼요. 풍선에 우리 바람을 담죠. 풍선에 바람을 담고 와서 그 입구를 묶잖아요. 묶으면 그 바람 이외에는 더 이상 바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바람이 새나가지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눌렀을 때 한 곳이 눌리면서 한 곳이 부푼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풍선 효과인데 이 부동산은 그런 풍선 효과가 아니라 더 무서운 풍선 효과로 바뀌었어. 주둥이를 막은 게 아니라 주둥이는 공기 넣는 주입관이랑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기가 주입되는데 이걸 누르니까 옆으로 퍼지는 곳은 더 퍼지고, 그렇다고 해서 누른 곳이 눌러 들어갔냐? 아니죠. 주입되는 공기에 의해서 누른 곳도 계속 부푸는 거예요. 옆으로는 눈에 확 띄게 부풀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 바잉이 시작된 겁니다. 누른 곳이 눌러지고 했으면 오히려 2030 세대 또 40 세대께서는 그 패닉 바잉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규제가 들어오니까 제압이 되네, 풍선 효과고 저거는 거품이네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누른 부분조차도 들어오는 수요, 공기를 막지 않았어. 못 막으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비싼데도 또 부풀고 있어. 그러면 비록 지금 비싸지 않지만 저 산드락토 가서
내가 잡아야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아들, 딸이 집 하나 그래도 물려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풍선 효과가 아니라 그것도 완전히 규제로서 한계로 왔기 때문에 눌러도 안 됐기 때문에 패닉 바잉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 돌파, 수개월 전이죠. 나왔죠. 그 당시만 해도 10억 돌파가 굉장히 뉴스였죠. 근데 지금은 그 이상 평균값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뉴스지만 지금은 더 충격적인 가격이 아닐까. 만약 조사를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로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사실 이슈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게 이슈인데 결국에는 서울의 분양 물량을 급감시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제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도권의 분양 실적을 봤을 때 2019년 9월 기준으로 9,754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근데 올해 20년 9월을 통계를 냈더니 8,895가구로 8.8%가 줄어들어요. 야, 그러면은 그 별로 8.8%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가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하나의 통계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중에 제가 서울만 쏙 빼볼게요. 서울은 작년에 1931가구가 9월달에 분양이 됐는데 올해 9월달에 165가구만 분양이 됐습니다. 작년 9월 대비 91.5%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8.5%만 분양이 된 거야. 오마이갓. 서울의 아파트의 몸값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올 한 해 또 대단한 청약의 한 해였습니다. 10월에 분양한 서울 강동구의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음.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조금 길고 좀 어려워요, 그죠? 이 아파트도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537대 1입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반값 가까이 저렴했단 말이에요. 과천에서 분양, 지정타 분양해가지고 그때 추첨제 물량들이 몇십 가구가 그죠? 나왔어요. 그 이유를 포함해서 거기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했기 때문에 57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라는 뉴스도 그때 막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과천에 당첨되면은 입주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시세 차익이 정말 최소 6억에서 10억이 된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단지가 과천의 바로 지정타였습니다. 집을 가지신 분들이 이슈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액 부담이죠. 세율을 올리는 방식도 있고 공시지가, 이거를 올려서 동일한 세율이 곱해졌을 때 나오는 세액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6월 1일인가부터 적용된 세율과 조건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세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에서 90%까지 땡긴다고 그러죠. 결과는 뭐냐면은 계속 세 부담이 증가된다. 이 취득세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시장 진입을 굉장히 막는 방법 중에 하나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8%를 받잖아. 그리고 3주택자는 12%가 되잖아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있더라도 3주택자는 8%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상향 조정되면서 많은 투자가들이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뜻하는 바를 좀 이뤘다. 근데 이뤘음에도 아파트 값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죠. 좀 상승폭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은 됐던 것 같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규제가 더 심해졌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사면 12% 바로 때려버려요. 법인들의 수요 물량이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러나 이렇게 때린 취득세가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취득세를 제가 8% 냈다고 생각할게요. 두 번째 집을 사면서 8%를 냈어. 이 사람의 의지는 나중에 집을 내놓을 때 무조건 그 이상 가는 가격으로 내놓고 싶겠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보는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집들이 이렇게 거래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8% 이상은 띄워서 내놔도 되겠다. 왜? 지금 집을 사고 들어온 사람은 그 이하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부메랑으로 시장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제가 부티비의 브라더가 딱 되고요. 처음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바로 마스크를 끼는 세상이 돌아왔죠. 그러면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특집편도 영상으로, 그때는 월의가 있었어요. 그 영상 속에서 언택트 문화, 비대면으로 이제 사회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연말이 됐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AR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어떤 언택트 부동산 문화를 끌고 있는데 요즘 들어가서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주변, 벽도 볼 수 있게. 게다가 문 열고 나가면 프론트야드에서 백야드를 걸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놨어. 그런 식으로 미국에 작업이 돼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매매라든지 또 임차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집 사거나 전세 갔을 때 그 집 내부를 봤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집 요즘에 잘 안 보여줍니다. 현실을 3D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은 충분 요건이 아니라 필요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부동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적인 투자죠. 투자라는 것은 실거주하면서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이 됐든 간에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이라는 거는 부동산적 행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솔직히 봐요. 내년에도 계속 상승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자기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주택을 구매하셔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